일본 학자 2026년 이후 미래 예언. 일본 교토 어느 학자의 충격적인 세계화. 한국에 관한 미래 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과학의 세계를 동시에 연구해온 일본의 지성이라 불리는 마츠다 류헤이 마츠다 교수는 젊은 시절 일본 최고의 명문대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던 과학자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고 오로지 숫자와 증명된 사실만이 진실이라 믿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돌연 강단을 떠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우연히 접하게 된 한 권의 낡은 책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영적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고 알려진 1월 신시였습니다. 1944년 한 화가에게 신이 내려 붓을 잡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쓰였다는 이 기이한 예언서는 다가올 세상의 대청소와 그 이후에 올 미륵의 세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츠다 교수는 이 책을 연구하던 중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했고 그날 이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숨어 지내며 자신이 본 미래를 기록으로만 남겨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6년의 기운이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렬하기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그가 평생을 바쳐 해석한 1월 신시의 비밀과 그가 직접 영적인 눈으로 목격한 2026년 이후의 세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노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헛소리라 치부할지도 모르오. 허나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보게 될 것이니 2026년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문턱을 넘게 될 것이오. 이것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가 아닙니다. 마치 애벌레가 껍질을 찢고 나비가 되듯 인류라는 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탈바꿈의 시작인 것이오. 우리가 알던 물질의 시대가 끝나고 영혼의 시대가 열리는 그 찰나의 순간이오. 마츠다 교수는 2026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이 시기를 가리켜 신의 문이 열리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사며 풍요를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돈이나 권력, 명예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해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가 본 미래의 첫 번째 징조는 바로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생각하는 기계들의 등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의 발전이라 부르지만 마츠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가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넘어서는 날 세상은 요술방망이를 얻은 것과 같아질 것이오. 그 기계들은 잠도 자지 않고 지치지도 않으며 인간이 100년 걸려 알아낼 것을 단 하루 만에 찾아낼 것이오. 먹을 것이 부족한 곳에는 식량을 만들어내고 몸이 아픈 곳은 순식간에 고쳐낼 것이니 겉으로 보기에는 지상 낙원이 도래한 듯 보일 것이오. 상상하는 모든 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는 세상. 그것이 바로 2026년부터 가속화될 첫 번째 미래의 모습이요. 그의 예언에 따르면 2026년 이후 인류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을 거듭합니다. 과거 100년 동안 이루었던 발전이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상처럼 벌어질 것입니다. 불치병이라 불리던 병들이 사라지고 늙지 않는 약이 나오며 힘든 노동은 모두 기계가 대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축복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마츠다 교수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풍요 속에 숨겨진 무서운 함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월 신시에서 말한 대청소가 시작되기 전 하늘은 인간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편리함과 욕망이라는 시험입니다.
하늘은 인간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풍요를 내려줄 것이요.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세상 말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하오. 배가 부르면 사람은 간절함을 잃고 몸이 편하면 정신은 썩기 마련이요. 이 생각하는 기계들이 가져다줄 풍요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요. 물질이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은 비로소 물질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쾌락에 빠져 스스로 파멸하거나 둘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될 것이요. 이것이 바로 2026년부터 2030년 사이에 벌어질 첫 번째 흐름이요. 마트다 교수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급격한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바로 그때 인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기술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미신이나 종교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영혼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기계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도 인간은 외로울 것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을 것이요. 아, 내 육신이 편안하다고 해서 내 영혼이 행복한 것이 아니구나. 이 거대한 허무함이 세상을 덮칠 때 인류는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보게 될 것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생각하는 기계들은 인간에게 물질을 주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까지 두드리게 될 것이요.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 결국 신비와 만난다는 말이 있지 않소. 2026년 이후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격하게 될 것이요.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나 사후 세계, 기와 같은 것을 미신이라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이후 급격히 발달한 과학은 마침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실제 에너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계가 증명해내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가 말하던 믿음의 영역이 과학이라는 안경을 쓰고 현실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요. 신을 부정하던 과학이 결국 신의 존재를 증명하게 생겼으니 말이요. 기계가 발달하다 못해 결국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까지 읽어내게 될 것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파장이 검은색으로 나타나고 좋은 마음을 먹으면 황금빛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계가 눈으로 보여주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육신은 오실 뿐이고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이자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가는 열쇠가 될 것이요. 마츠다 교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세상이 물질의 시대에서 영성의 시대로 완전히 전환된다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때는 반드시 큰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1월 신시에서 예언한 대청소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됩니다. 세상의 파동이, 즉 세상의 기운 자체가 고차원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맑고 높은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는 탁한 기운을 가진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기 어렵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여름이 가고 겨울이 오면 여름 옷을 입은 사람이 견디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2029년이 지나고 2030년을 향해 갈 때 세상의 공기가 바뀔 것이요. 숨쉬는 공기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채우고 있는 기운이 바뀐다는 말이요. 이때부터는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치려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숨을 쉬기가 답답해질 것이요. 바뀐 세상의 맑은 기운과 그들의 탁한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이요. 반면 마음을 맑게 닫고
남을 위하는 사람들은 날아갈 듯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이 솎아내는 작업, 즉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요. 이때부터 세상은 두 쪽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것이요. 교수의 말대로라면 2026년 이후의 미래는 우리에게 축복이자 동시에 엄중한 심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기술이 가져다준 풍요 속에서 영성을 되찾느냐, 아니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사라지느냐, 그 갈림길에서 인류는 운명을 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1월 신시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가을의 추수라고 정의했습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 흘려 농사를 지은 뒤 가을이 되면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 우주도 인류를 상대로 거대한 타작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030년을 전후로 벌어질 이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천재지변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교수는 이것을 영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너무나 맑고 고귀하게 바뀌기 때문에 욕심과 미움, 질투와 같은 탁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예언가가 불이 떨어지고 물이 덮치는 재앙을 말하지만 내가 본 미래의 진짜 모습은 그리 요란하지 않소.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솎아냄이 일어날 뿐이요. 마치 가을바람이 불면 죽은 가지와 낙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듯 말이요. 앞으로 닥칠 세상에서는 돈이 많거나 힘이 세다고 살아남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의 결이 고운 사람, 영혼이 맑은 사람만이 바뀐 세상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 반대로 남을 속이고 제 배만 불리던 자들은 아무런 변명도 없이 시름시름 앓거나 갑자기 정신을 놓아버리는 괴상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바뀐 천지에 적응하지 못한 부작용이요. 교수는 이 시기에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는데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거나 가위 눌린 듯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유행병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겠지만 마츠다 교수는 이것이 영혼의 무게를 재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여 영혼이 무거워진 사람은 가라앉고 마음을 비워 영혼이 가벼워진 사람은 떠오르는 시기.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그토록 경고했던 대청소의 실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인구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교수는 이를 두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는 치유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청소는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문명 단위에서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마츠다 교수는 지도를 가리키며 서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서양 문명, 즉 유럽과 미국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는 서양 문명을 불의 문명이라 칭했습니다. 불처럼 타오르며 팽창하고 물질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법이요. 문명의 기운도 마찬가지요. 지난 세월 서양은 물질이라는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어.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황폐해졌어. 이제 그 불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어. 2026년 이후 서양의 강대국들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회를 지탱하던 정신과 도덕이 무너져 내리면서 스스로 주저앉게 될 것이요. 그들은 뒤늦게 동양의 지혜를 구하려 하겠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미국의 구구는 202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쇠락하게 됩니다.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라 안에서 서로 옳다니 그르다니 싸우는 분열이 극에 달해 국가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이요. 반면 그동안 서양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동양,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지구의 혈이 이동하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물의 시대 혹은 정신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가라앉혀 생명을 살리고 조화와 상생을 중시하는 동양의 사상이 새로운 세계의 표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츠다 교수는 자신의 조국인 일본의 운명에 대해서도 냉정하고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지만 교수가 본 미래에서 일본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의 해석을 통해 일본의 역할을 길을 여는 자, 혹은 문을 지키는 자로 규정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를 청소하고 조명을 켜는 역할이 바로 일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인들에게는 뼈아픈 말이겠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은 세계의 중심이 될 그릇이 아니요. 우리는 다가올 미륵의 세상을 위해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씻어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소. 일본 열도가 겪게 될 지진이나 해일 같은 자연의 시련들은 그 업보를 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요. 일본은 서양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여 동양을 오염시킨 죄가 있기에 그것을 청산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 아픔 끝에 일본은 진정한 동방의 등불인 옆나라를 보좌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게 되리요. 그렇다면 일본이 보좌해야 할 서양의 기운이 지고 난 자리에 새롭게 떠오를 태양은 과연 어디일까요? 마츠다 교수의 손가락은 정확히 한반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발전할 나라 정도가 아니라 태초의 씨앗이 보존된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류가 물질 문명의 끝에서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정신적 유전자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입니다. 세계 지도, 아니 지구 전체를 하나의 사람 몸으로 비유해 봅시다. 서양은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움직였고 이제 그 역할을 다했소. 그렇다면 생명의 기운이 모이는 곳, 영원히 숨쉬는 곳은 어디겠소? 바로 동북아시아의 저 작은 반도 한국이요. 2030년이 되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운 삶의 해답이 저곳에 있었다는 것을 한국은 이제 경제대국을 넘어 인류를 구원할 정신적 지도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요. 마츠다 교수는 한국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눈빛이 빛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고난과 침략 그리고 분단의 아픔조차도 이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듯 한국은 역사라는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이제야 비로소 그 찬란한 빛을 발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서양이 지는 해라면 한국은 이제 막 솟아오르는 아침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단순히 한국만의 영광이 아니라 전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마츠다 류헤이 교수는 2030년에 세계 지도를 그리며 한반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한반도 주변을 크게 원으로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국경선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의 영향력이 주변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힘으로 남의 땅을 빼앗고 깃발을 꽂는 패도의 길을 걸었다면 미래의 한국은 덕으로 사람을 품고 감화시키는 왕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수는 이것을 자석의 이치에 비유했습니다. 자석이 강한 힘을 내면 주변의 쇠붙이들이 저절로 끌려와 붙지 않소. 2026년 이후 한국이 뿜어낼 기운이 바로 그 강력한 자석과 같소이다. 억지로 총칼을 앞세워 땅을 넓히는 게 아니오. 한국이 가진 정신적인 빛, 그 홍익의 뜻이 너무나 크고 밝아서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나도 저 품에 안겨 살고 싶다며 스스로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1월 신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요. 가장 먼저 그 기운에 녹아내릴 것은 바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녹슨 철조망이 될 것이요. 교수의 예언에 따르면 2028년 무렵 전 세계를
휩쓸 영적 대청소의 바람이 불 때 북쪽 땅에 닫힌 문도 봄눈 녹듯이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억압받던 북쪽 동포들이 먼저 깨어나고 남쪽의 형제들을 향해 손을 뻗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그리고 평화롭게 일어나 전 세계가 이것은 신의 조화다라고 무릎을 치며 감탄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랫동안 헤어졌던 형제가 한 집 살림을 합치는 기적. 이것이 한국이 보여줄 첫 번째 미래입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통일된 한국의 기운은 두만강을 넘어 저 광활한 만주벌판과 요동 땅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갑니다. 마츠다 교수는 고개를 들어 먼 북쪽 하나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그 땅들이 본래 남의 땅이 아니라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앞마당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이젠 잃어버렸던 그 옛날 땅의 주인들이 귀환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잘 보시오. 지금은 중국 땅이니 러시아 땅이니 줄을 그어 놓았지만 2030년대 중반이 되면 그 경계가 흐릿해질 것이오.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핏줄이 섞인 동포들이 먼저 한국의 기운에 동화될 것이오. 중국이 내부의 혼란으로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힘을 잃을 때 만주와 연해주 일대의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빛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게 되어 있어 그 빛이 바로 통일된 한국이요. 그들은 스스로 한국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받아달라고 청하게 되는 것이요. 이렇게 한국의 영토는 태초의 신성한 제국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이요. 교수의 말은 침략이 아니라 복원이었습니다. 태초의 하늘의 뜻을 받아 세상을 다스리던 신시의 시대가 21세기에 다시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은 단순히 땅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영성을 갖춘 말 그대로 어른의 나라가 됩니다. 이러한 한국의 부상은 2026년부터 시작된 기술의 발전과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교수는 한국인들의 손재주와 명석한 두뇌가 생각하는 기계와 만날 때 상상할 수 없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AI 기술을 영적인 분야에 접목해서 물질과 정신이 완벽하게 조화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킵니다. 에너지가 무한히 솟아나고 환경 오염이 사라지며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뗄 때 한국은 이미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형국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시기, 한국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츠다 교수는 한국인들을 향해 잠자는 사자가 아니라 잠에서 깬 신선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혈통을 이어받았는지,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높은 뜻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여, 거울을 보시오. 당신들의 눈동자 속에는 수천 년 전 하늘을 열고 땅에 내려와 세상을 가르친 유전자가 살아 숨쉬고 있소이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하시오. 당신들의 나라가 세계의 지붕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소. 교수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주인공이 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다가올 미래의 한국이 보여줄 찬란한 문명에 대한 학자로서의 감탄이었습니다. 그는 1월 신시에 숨겨진 마지막 장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민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츠다리오 헤이 교수는 2035년을 넘어 2040년을 향해 가는 한국의 모습을 한마디로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먼 미래의 모습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아주 먼 옛날 죄 없던 인류가 평화롭게 살았던 태초의 시대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미래 사회라고 하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빽빽하고 차가운 금속 건물들이 하늘을 찌르는 삭막한 풍경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교수가 1월 신시를 통해 본 한국의 미래는 정반대였습니다.
그곳은 흙 냄새와 풀 냄새가 향기롭고 맑은 물이 흐르는 거대한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2040년의 한반도는 이러할 것이요.